저는 이거 깨달은 이후로 왜 이거를 내가 지금까지 안 했을까? 불로소득이잖아요. 아무런 리스크도 갖지 않고 내가 사주는 거잖아요. 이 시스템에서 돈이 필요한가요? 아닐 것 돈이 필요 없어요. 돈이 필요 없는데 무회수율을 창조하는 그 프로시저예요. 야. 성공하는 사람들은 상황 탓을 안 한대요. 만약에 적절한 상황이 없으면 자기가 그 상황을 만드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대단히 특이한 경력을 갖고 계신 분 모셨습니다. 온라인 커머스 대표님인데요. 원래는 항공사 파일럿 출신이십니다. 지난번 인터뷰를 했을 때 많은 말씀 주셨습니다만 좀 더 실무적인 말씀 나누고자 오늘 새로 모셨습니다. 보일드 에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뵙겠습니다. 네. 보일드 에그입니다. 네네. 네. 개인이 온라인에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온라인 커머스 선택하셨던 건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일단은 제가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코로나 시대였어요. 그래서 코로나였고 재취업도 힘들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뭐라도 해야 돼 갖고 선택을 해서 얻어 걸린 거지 네. 이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네네. 여러 가지 했는데 거기서 제가 적성에 잘 맞고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맞았던 돈 버는 방법이 온라인 커머스였습니다. 네. 예, 그때 당시엔 엄청 붐이었어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온라인 커머스 막상 해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적성에 맞고 아주 즐거우셨나요? 아니요, 힘들었어요. 얼마나 어떻게 힘드셨어요? 일단은 원래 저는 소비하는 입장에서 엄청 엔겔지수도 컸고 그리고 돈을 많이 쓰는 입장이었어요. 네. 근데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전환이 됐잖아요. 난 맨날 사기만 했던 사람이 이제 팔아버리니까 네네. 모든 그런 소비, 경제관념이 완전 바뀌는 경험을 했었고 네. 아 그리고 내가 좀 더 벌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더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걸 고민하는 것이 좀 재밌긴 하더라고요. 예, 사람들의 심리를 어떻게 구매로 이어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 그래서 연구하고 심리학도 공부하려고 하고 관심 있고 이렇게 하니까 재밌긴 하더라고요. 네. 힘든 점은 어떤 게 힘든 거예요? 힘든 점은 안 팔릴 때. 네. 네, 돈이 안 되고 안 팔릴 때. 처음엔 당연히 안 팔렸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잘 팔리셨어요? 안 팔렸어요. 안 팔렸는데 이제 니즈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서 그 틈새 시장을 공략하면서 많이 팔리는 경험을 해봤고 재밌더라고요. 힘들어도 힘든 게 이게 몸이 힘든 건 힘든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돈이 벌리면은 네. 즐거워요. 돈이 마약 벌리면 맞은 즐겁군요. 것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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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고 이제는 그 시장이 많이 성숙해서 좀 힘들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지금이라도 시작해도 좋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2018년도, 19년도에 하시는 게 제일 좋았죠. 네. 왜냐면은 지금 금리 인상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엄청나게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풀었던 돈들을 다 걷어들이는 그런 입장이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금리가 엄청 높아지면은 소비 시장이 위축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안 산단 말이에요. 근데 팔려고 하면 더 어려워졌고 그리고 셀러들은 늘어났고 셀러들은 더 늘어났고 그리고 그 유튜브나 다들 이제 이거 하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셀러들 경쟁 상태에서 지금 시작한다 하면은 2018년도 19년보다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셀러로서 지금 흑자를 갖다 내고 계시니까 그런 선배 입장에서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상품 소싱은 그냥 저희가 진짜 여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직 시작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 하시려고 하는 분들. 처음에 사업을 한다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다는 게 엄청 리스크라고 생각이 되시고 저도 그렇고 그리고 자본이 있어야지 이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자본이 없으면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자본이 없어도 할 수가 있나요? 예, 있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일단은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레버리지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흔한 빚이죠, 빚. 네, 대출. 그래서 대출을 권유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리고 대출하면 끝나죠. 제가 아까 누누이 말했지만 경제적으로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대출을 그렇죠. 하라는 건 아니고 자본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좋은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거예요. 카드는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용카드 지금 보통 하시는 갖고 신용카드 계시죠. 있고. 네. 근데 우리가 온라인 커머스의 맹점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 온라인 커머스는 너무 과열이 됐어요. 과열이 되기 위해서 과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좀 소비자와 집중해서 소비자의 니즈를 맞추려는 그런 정책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게 환불 정책이 엄청 잘 돼 있어요. 네, 환불 정책.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안전한 레버리지를 활용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카드를 있잖아요. 네. 카드로 막 할인할 때 진짜 이건 기초적인 입문할 때 하시는 분들에게 팁이 될 수 있는 건데 네. 엄청 할인되면 온라인에서 유미프나 쿠팡이나 티몬 같은 데서 뭐 대기업들은 우리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이윤을 그렇게 크지 않게 하고 파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타임딜이나 핫딜이나 그리고 투데이 특가나 막 이런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저도 해봐서 알지만은 그분들이 이윤을 남기려고 그걸 하는 건 아니에요. 최대한 사람들에게 많이 뿌린 다음에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그 높아진 인지도에서 그 다음번 차례가 왔을 때 돈을 벌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일단은 먼저 네. 좀 미끼로 많이 좀 희생하고서 주는 그 타이밍, 그렇죠. 그런 이벤트를 활용해라. 그 이벤트에서 카드로 긁는 거죠. 네. 싸게 긁고 왕창 사라. 다른 플랫폼에다 올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대기업들은 플랫폼이 모든 플랫폼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나이키나 뭐 유명한 거 있잖아요. 탑티어들 네. 1위부터 10위권까지는 모든 플랫폼에 다 들어가 있죠. 네. 그만큼의 자본력도 되고 그만큼의 인력도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지만은 우리가 공략해야 될 거는 잘 팔리는 제품인데 자본력에서 약간의 그런 마케팅이나 아니면은 그런 관리 측면에서 조금 비용적인 지출을 줄이고자 어느 한 플랫폼에 집중하는 그런 회사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예. 네. 그러면 제 기준에는 뭐 연 매출 한 25억에서 50억 정도 되는 중소기업이 거기가 타겟인데, 그리고 그런 제품은 또 할인을 꽤 많이 해요. 왜냐하면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홍보를 하는데 돈이거든요. 근데 돈은 안 드는 홍보는 싸게 하고 뿌리는 게 그게 가장 저렴한 홍보 수단이고 네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홍보를 했을 때 우리는 역이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게릴라 전법이라고 이걸 말을 붙였는데요. 미국하고 베트남에서 이제 전쟁했을 때 누가 이겼을까요? 우리 상상은 미국이 이겼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베트남이 이겼죠. 네, 왜냐면은 철군했잖아요. 네네. 이기지 못하고. 네, 그래갖고 미군이 철군했습니다. 베트남은 공산주의화 돼 있고 맞아요. 네. 미군은 어쩔 수 없이 철군해갖고 끝났는데 그게 미국이 거의 모든 전쟁에서 다 승전국인데 패전을 했다고 하는 전쟁이 베트남 전쟁이잖아요. 유일한 패전이 네. 베트남전이죠. 네. 근데 왜 베트남 애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그 군사력을 동원한 미국한테 이겼을까요? 게릴라전이군요. 게릴라전이죠. 아까 말했구나. 네. 게릴라전. 왜냐하면 미군들은 딱 와갖고 다 쏴갖고 하려고 하는데 그 베트남의 지형지물이 그 열대우림의 우구장창 많잖아요. 그 열대우림의 지형을 알고 있는 그 소수 정예의 베트남 군들은 거기서 숨어 있다가 미군들이 방심했을 때 와갖고 다 전멸시키고 다시 숨고 그래갖고 아무리 너무 답답해갖고 미군들이 막 뭐 헬기로 뭐 뿌리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살초제 같은 것도 막 고엽제를 막 뿌리고 그랬어요. 고엽제 뿌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너무 답답했는데 결국에는 그 게릴라전이 먹혀 들어가면서 베트남이 이길 수 있었던 거죠. 네네. 저희는 게릴라전을 해야 되고 저희는 베트남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온라인 커머스에서. 어떻게 LG 생활건강 뭐 이런데 나이키, 아디다스를 어떻게 이길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돈이 많으십니까? 아니에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저희는 베트남군이 돼야 돼요. 미군이 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게릴라 전법을 하려면은 거기서 미군이 방심했을 때, 뭐 대기업이 방심해갖고 뿌릴 때 가지고 와서 우리가 다른 플랫폼에 파는 거죠. 네. 예, 대표님 말씀 정리하자면 대기업 상품, 근데 특히 중소기업 상품이 더 유리한데 모든 플랫폼에 뿌리는 대기업 상품보다는 조금 특정 플랫폼에만 올릴 수 있는 어중간한 그런 업체를 골라서 그 업체가 아주 싸게 할인 행사를 할 때 신용카드로 다 풀로 왕창 사들여서 그것을 다른 플랫폼에서 팔아버리죠. 적정 이윤을 받고 팔아라. 예.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은 아무리 싸도 이게 돈이 들지 않느냐. 나 자본이 없다. 네네. 신용카드 긁으면은 이게 환불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안 팔리면 환불해버리면 되잖아요. 아, 그러네요. 맞죠? 네네. 예, 환불해버리면 되고 진짜 그마저도 리스키하다 하면은 주문을 그냥 올려요. 네. 올린 다음에 주문이 들어와. 주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문 들어올 때마다 긁으면 되잖아요. 가격을 높여갖고. 네네. 가격을 높인 다음에 할인됐을 때 긁어갖고 보내주고 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보내주고.
그렇게 동시에 그럴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죠. 예. 대신에 이제 개인 정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 고객의 전화번호는 쓰면 안 되겠고 네네. 그냥 제 전화번호를 쓴다거나 아, 네. 그런 식으로 해야죠. 예. 그러면 그 뭐 물류에 대해서 혹은 창고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없죠. 예, 재고도 없고. 네. 저는 이거 깨달은 이후로 왜 이거를 내가 지금까지 안 했을까? 불로소득이잖아요. 아무런 리스크도 갖지 않고 내가 사주는 거잖아요. 그게 그야말로 진짜 구매 대행이네요. 예, 구매 대행이죠. 네네. 근데 이거를 대량으로 하려면은 조금 방심했을 때 좀 자기의 자본 안에서 신용카드가 레버리지잖아요. 자본도 아니에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그렇게 구매해서 판매를 하고 그리고 판매가 안 됐을 때 환불을 해버리고 네네. 진짜 좋은 게 요즘에는 환불이 한 달까지 기본 돼요. 한 달까지 열심히 팔아고 그래요? 안 되면은 환불해 버리는 거고 뭐 이케아나 뭐 이런데 오프라인 매장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이케아 같은 데는 환불 규정이 365일이에요. 예. 오, 365일 동안에 1년 동안 내가 베팅을 하는 거고 안 팔리면 환불해 주면은 너무 좋아하죠. 그럼 보통 이런 말씀 제가 듣게 되니까 너무 신기하고 좋은데 네. 혹시 가령 소비자들이 다 똑똑하셔서 여러 사이트들을 비교해가지고 가장 싼 걸 사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많을 텐데 그런데도 대표님의 게릴라 전법이 통할까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 군데 가보거나 여러 네. 군데 살펴보지 않죠. 예, 네네. 그런 분들, 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저렴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비싼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아보고 이게 좋고 후기 같은 거를 많이 보는데 저렴이 제품들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 갖고 수세미 2,000원짜리 수세미나 아니면은 뭐 유리 닦기 이게 좋을지 저게 좋을지 잘 고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2,000원이든 3,000원이든 싸니까 그냥 긁는다고요. 예, 그런 제품을 하면은 안 봐요 잘. 그냥 긁어요. 그러니까 너무 비싼 제품이라면 사람들이 좀 가격에 예민해지겠지만 너무 비싼 제품이 아니면 또 예. 사람들 성향에 따라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좀 신중하게 고르지 않고 그냥 한두 군데에서 그냥 구매하는 그런 패턴을 가진 분들한테는 대표님 그 게릴라 전법이 상당히 유효하겠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게릴라 전법을 하기 위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에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 거 중소기업 제품 그런 거는 네네. 비교하기도 쉽잖아요. 왜냐면 안 나와. 비교하려고 해도 그렇죠. 걔네들이 한 군데밖에 없고 네, 두 군데밖에 한 없으니까. 군데밖에 없어갖고 그런 제품을 몇 개만 소싱을 하는 거죠. 이 몇 개를 찾기가 어렵잖아요.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 해갖고 나는 열과정을 다해서 모든 이 제품을 팔기 위해 상세 페이지를 최고의 작품을 만들겠다. 이러면 답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게릴라 전법들. 예, 게릴라 전법은 그냥 막 찾아갖고 올리고 하나 걸리고 두 개 걸리고 이런 경우가 이제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2018년도 19년도 골든 에이지라고 생각하는 그 잘 팔리고 온라인 커머스를 누구나 해야 된다는 그런 연도가 지났잖아요. 판풀 꺾였을 때 제가 들어갔거든요. 네네. 예. 꺾어진 후에. 예. 네네. 그러니까 좋은 시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늘 이제는 힘들다 생각하고. 네. 그런 말이 있대요. 영국 극작가 조지 버나드가 한 말인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상황 탓을 안 한대요. 만약에 적절한 상황이 없으면 자기가 그 상황을 만드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온라인 커머스 무조건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저는 사기꾼이고 이게 아무 책임감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그 상황을 만드시라는 말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상황을 만들지도 않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대표님이 아주 중요한 팁을 공유해 주신 건데 이 게릴라 전술 그러니까 본인의 신용카드를 써서 본인의 자금이 없더라도 본인의 신용카드를 써서 풀로다가 구입을 할 준비를 해놓고 플랫폼 여러 군데 모두 걸려 있는 거 말고 한 군데 혹은 두 군데만 있는 그런 중견 회사의 제품을 골라서 최대한 구입을 할인 행사 때 사서 다른 플랫폼에서 적정 이윤을 받고 팔아라. 맞아요. 상당히 중요한 전술이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신용카드 한도가 있지 않느냐. 우리처럼 이제 뭐 신용카드가 많이 한도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한도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한도가 있으니까 그 한도까지밖에 못하죠. 만약 신용카드 하나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두 개 만들 수 있고요. 두 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10개 만들 수 있어요. 네네.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해서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예. 그럼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만들려는 것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겠군요. 그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돈이 빠져나가는데 많이 빠져나가지 않느냐.
결제일을 다르게 하면 돼요. 아, 그렇죠. 결제를 하나로 통일시키지 않고 여러 네. 날로. 네. 네. 1일 하고 마지막 25일 하고 이렇게 하면은 1일 동안의 레버리지를 25일 안까지 판매를 하고 남은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쳇바퀴 돌아가듯이 순환 운영을 구조가 하는 되네요. 거죠. 순환 구조. 예, 현금 흐름이. 이 시스템에서 돈이 필요한가요? 아닐 것 돈이 같아요. 필요 없어요. 돈이 필요 없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프로시저예요. 야, 그럼 그 상품을 소싱하는 노하우가 또 있을까요? 상품 소싱하는 노하우는 일단 많이 해야 돼요. 많이 부딪혀봐야 돼요. 그게 딱 정해져 갖고 제가 요거를 판매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물건을 주시죠. 해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이 삼다수가 있잖아요. 탐사수가 있잖아요. 여기다 전화하는 거예요. 여기 제조일자, 제조번호. 제조사에다 제조번호. 연락해갖고 당연히 안 해주긴 하겠지만은 저희의 타겟은 진짜로 엄청 큰 대기업이 아닌 거 아시죠? 네네. 어중간한 네네. 좀 비벼볼 수만한 비벼보기만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견기업 네. 그런 분들은 자기 팔아준다고 하면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마케팅 역량이 대기업보단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팔지를 모르고 고뇌하고 뭐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품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누가 팔아주면 너무 감사하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팔아주겠다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래도 10회 중 9은 괜찮다고 해요. 아, 관심 없다. 필요 없다. 예, 근데 한 명 한 회사. 한 회사가 하면은 그 제품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루에 10개, 10,000원 남는 게 10개 팔면은 1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 하나의 제품이 10개가 되면은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면은 월에 3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네. 그러면은 많이 시도해야 되고, 아,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느냐라는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이 그랜드 카톤의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시죠? 알죠. 그걸 봤는데 제가 머리를 땅 두드려 맞은 게 10배 성공하고 싶잖아요. 네네. 그럼 10배 더 많이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네네. 이걸 전화를 보통 사람들이 이거 하나 하기도 힘들걸요. 한 달에. 그렇죠. 네. 10배로 하면은 한 달에 10번 하고 더 성공하고 싶다면 하루에 10번 하시면은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동감해요. 예. 사실 그 온라인 커머스를 할 때 기본적으로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그 기본적인 요소들은 없을까요? 준비할 때 뭐 준비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안 갖는 거를 준비해야 돼요. 그냥 해야 돼요, 진짜. 아, 지금 저랑 같이 온라인 커머스 해갖고 처음 시작할 때 스터디 만들었거든요. 네네. 아직도 시작도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아, 와. 완벽을 원하시는 거죠. 뭐 다 준비해서 다 완벽하게 해서 시작하겠다 이런 마음을 버려라 이런 말씀이네요. 네, 저는 사무실에 그게 딱 써 있어요. 완벽보다는 완성을 택하겠다고. 완벽보다는 완성을. 완성하는 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예, 상세 페이지 잘하고 싶죠. 그냥 사진 찍어서 한 4장 올려갖고 그냥 파세요. 완성하는 게 최고의 가치예요. 완벽은 적이에요. 한편 보통 그 대표님 그 온라인 커머스를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 정도를 투자하세요? 투자하는 거는 뭐 실질적으로 업무는 또 몇 시간, 4시간 정도 되겠지만 4시간. 네.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그렇죠. 구상하고 어떻게 돈 벌까 그런 구상이 있으니까 하루 종일인 것 같아요. 사실은 사업을 할 때 가장 힘든 건 직장을 다닐 때야 매달 월급이 또박또박 나오니까 걱정이 없지만 사실은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사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안하고 막막하기 때문에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예. 사업을 한다고 걱정 안 하는 것도 문제긴 해요. 왜냐면 걱정해야지 잘 되고 있다. 그렇죠. 이런 건데 뭔가 근심 걱정이 없으면은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은 일어나는데 그거에 너무 몰입하거나 빠지지는 말라. 맞아요. 네. 대표님 보통 하루 루틴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일어나서 7시에 일어나서 1시간 책을 보려고 하고요. 네네. 책을 보는 이유는 저 책 잘 안 읽거든요. 지금 콘텐츠 시대니까 콘텐츠가 결국 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많이 알아야지 좀 제가 이렇게 말을도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그걸 돈 벌려고 해서 책을 많이 읽는 편이고요. 7시에서 한 8시까지는 책을 읽는 시간을 정했어요. 밤에서 잘 때도 책을 읽는 시간 1시간 정하고 그리고 8시에 일어나고 애기 등하원 시키고 네. 그리고 이제 사무실 들어가서 제가 제일 일찍 가요. 사무실은 몇 시에 도착하세요? 사무실 9시. 9시에 도착하시고 몇 시까지 근무하십니까 사무실? 5시까지 근무해요. 5시까지 계시고 5시까지 근무하고 그래도 근무가 끝났다고 뭐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또
할 업무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 네. 온라인 커머스 이 시장 국내에서 이제 주로 대표적인 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쿠팡이나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아마존이 역시 대세인데 아마존 시장으로 진입하는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마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존도 좋죠. 아마존이 거의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파이랑 비교해봤을 때 비교도 안 되게끔 엄청 크고 10배 정도 크다고 하더라고요. 10배 이상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셀러들이 엄청 다 와갖고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FBA 시스템을 가지고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미국 창고에다가 다 때려박고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제 별개 다 팔린대요. 이것도 뭐 아마존 가면은 다 잘 벌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제 친구가 있어요. 네네. 걔가 아마존 처음 시작한 애예요. 오. 예, 근데 그럼 여러 해 전에 진입하셨군요. 예, 진짜 초창기에 가갖고 걔는 홈런볼을 팔았어요. 홈런볼. 우리 저 먹는 그 예. 과자 홈런볼. 홈런볼을 몇 배 비싸게 미국에다 팔았어요. 미국에서 홈런볼이 없대요. 그래갖고 몇십억을 벌었대요. 네. 예, 지금은 뭐 스마트팜을 해갖고 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걔한테 알려달라고 제가 해서 아마존을 해보려고 했어요. 저도. 네네. 아 근데 너무 어려워요. 이게 아마존 막 하는 게 엄청 복잡해요. 어떤 점이 힘들던가요? 입점부터가 복잡하고 네네. 이제 그 중국 셀러들의 영향으로 그 좀 질 나쁜 것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아마존 정책상에서 이제 인터뷰도 보고 해갖고 질 나쁜 셀러들 뭐 이런 애들은 그냥 걸러내겠다라는 생각을 해갖고 아마존에서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뭐 홈런볼이나 이런 타사 제품들을 파는 RA 방식이 좀 많이 주를 이루었는데 지금은 추세가 PL 방식이라고 해갖고 우리가 프라이빗 레이블이라고 해서 자체 브랜드를 해갖고 하는 거를 하려는 추세예요. 네. 그러니까 자체 브랜드를 하려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존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아니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플랫폼은 어디가 잘 팔린다고 거기만 파는 게 아니라 게릴라 전파 다 파는 거예요. 다 네. 아마존에도 팔아야죠. 근데 어렵더라고. 근데 저는 이걸 다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비용이니까 나 혼자 다 해버리면은 이게 돈이 굳겠다. 근데 지금 마인드를 좀 바꿨어요. 아마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아마존 잘하는 사람한테 줘야겠다. 이것 좀 아마존 팔아달라. 이런 생각으로 지금 마인드가 좀 바뀐 편이고요. 네. 예,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아마존이 영어도 영어지만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예. 미국 사람들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군요. 아마존. 네, 진입 장벽도 높고 그리고 판매하는데 판매 정지도 막 많이 때려버리고 의미 없. 그리고 우리는 전화하면은 이제 그 담당자가 전화해갖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잖아요. 걔네들은 전화 없어요. 메일로 무조건 해야 되는데 메일도 잘 안 와요. 예, 오긴 하겠지만 좀 딜레이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 마인드가 응답이 그러니까 지체되죠. 네. 미쳐버리는 거예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네. 거기다 놨는데 네. 이제 안 팔리는데 뭔가 문제가 발생해갖고 이거 해라. 내 제품들은 이제 태평양 건너서 저기 미국 창고에 있는데 그걸 가져오는 것도 상당히 그렇고. 불안하고 막막하겠네요. 막막하죠. 숨 막히죠. 예. 한편 그 대표님 취업을 하려고 하는 취준생들에게 취업도 생각하지만 창업도 권하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취업도 물론 권하지만은 창업을 같이 겸업할 수 있어요. 예, 부업으로. 부업으로. 네. 부업을 요즘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부업 요즘에 코로나처럼 이렇게 한 번씩 인생 주기에 이렇게 위기가 있잖아요. 공부만 잘하면 성공할 줄 알았거든요.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 잘하고 반에서 1등하고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성공하고 돈 많이 벌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확률이 높지만 저 지금 택배 싸고 있어요. 택배 싸고 있으니까 그게 일코르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잘 몰라요. 저도 몰랐고 그냥 매달린 절벽에서 이거 아니면 나 떨어져서 죽어 이렇게 생각하고서 취업에 매달리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분들도 부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사전 인터뷰에서 말씀 주셨는데 왜 그럴까요? 왜냐면 평생 직장이 없으니까요. 요즘에는 기업이 고도화되고 산업이 고도화되기 때문에 기기가 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업하면서 느끼는 게 진짜 성공적인 모델은 쿠팡처럼 해야 돼요. 예, 일개 소비 그 개인이 엄청난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면 안 돼요. 그냥 단순 업무만 하고 그 단순 노동력을 그냥 톱니바퀴화해서 누가 교체가 되더라도 그게 굴러갈 수 있게끔 만드는 시스템을 확충하는 거. 이 완벽한 시스템 안에서 돈이 나오거든요.
예. 소위 플랫폼 사업자가 되라. 예, 플랫폼 사업자가 되는 것도 혹은 맞는데 시스템을 가져라. 예. 네. 그냥 경제적 완충 장치를 안 하고 그냥 나는 최고의 톱니바퀴다, 티타늄 톱니바퀴다 하고서 평생 내 정년 때까지 난 돌아갈 거다 이렇게 하고서 지금 착각을 하고 취업에 올인해갖고 평생 직장을 꿈꾸고 있는 건데 당신의 착각인 거죠 그건. 부업을 꼭 해야지. 왜냐면은 지금 뭔가 문제가 있을 텐데. 아니면 톱니바퀴가 부서지지 않아도 코로나 같이 외부 환경이 당신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꼭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사실 또 그 직장 다니는 수입만으로는 뭐 집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거 참 힘드니까요. 불가능.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업을 하고 일단 돈 버는 방법이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이제 그 취업을 해갖고 남의 돈을 톱니바퀴로서 가져오는 거, 두 번째 창업을 하는 거, 창업을 해서 내가 플랫폼화 되는 거, 세 번째는 투자거든요. 이거를 모은 씨드를 가지고 이 투자 자금을 하고 불리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집을 사든 어떻게든 하지. 이 세 가지 중에서 그냥 팔다리 다 자르고 그냥 하나만 원툴로만 간다고 하면은 그냥 그 옛날에 게임 했을 때 처음 초기 레벨에서는 나뭇가지 하나 주고 몹들 사냥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무기는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험난한 정글을 나타나 들고 갈 수는 없는 거죠. 맞아요. 네. 예비 창업자분들을 위해서 주실 수 있는 마지막 조언. 이거 하나는 꼭 주의해라. 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뭐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냥 돈 벌고 싶었거든요. 네, 돈 벌어갖고 근데 돈 벌어서 뭐 하지? 차 사겠다. 좋은 차 타면 뭐 하지? 이제 집 사야지. 남들 떵떵거리면서 이제 창문 딱 하면 한강뷰 나오고 그 목표를 가지고서 움직일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업을 하는데 돈의 가치가 그게 모든 목표가 되면 될 것인가. 제가 100억을 벌어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부자분들을 좀 만나갖고 얘기를 해보면은 내가 이 가치를 좀 다르게 해야겠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내가 이 사회에 가치를 줄 것을 목표로 세워야겠다. 이 가치를 내가 남기겠다라는 마인드로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신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는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신념을 세워라. 돈이 100억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네가 이루고 싶은 신념이 목표가 돼야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도 지금 그 보일대그님께서 자체 브랜드를 퍼즐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뭔가 어린이에게 해롭지 않은 그런 소재, 어린이에게 해롭지 않은 어떤 안전한 물질로 만들어진 제품 이런 것들로 기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신념과 관계된 것 같아요. 신념이죠. 예, 그런 건데 그 신념도 있지만 물론 저는 그거였어요. 그냥 세상의 모든 언더독들이 성공하는 시대를 만들고 싶다라는 언더독. 사회가 두 번의 기회는 주지 않잖아요. 요즘 사회가. 우리나라는 더욱 더 한 번 실패하면은 실패 이퀄 죽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퀄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좀 더 한 번의 기회를 더 얻을 수 있는 세컨 찬스를 얻어갖고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게 제 신념이에요. 네, 언더독 혹은 패자가 부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신념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일부는 이제 좀 경력 단절 여성분들의 커뮤니티에 좀 기부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돈만 버는 것이 목표가 되지 않고 그 돈을 갖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도 갖고 지내야겠다. 그래서 돈 버는 것보다는 제가 그거를 꿈을 이루고 싶어요. 예. 언더독들이 무조건 실패했다고 죽는 게 아니라 한 번 실패할 수도 있지. 실패에 너그러운 사회를 만드는 게 제가 원하는 가치입니다. 네. 제 인생에서 제가 사업을 하는 궁극의 목표. 네. 실패에 너그럽고 실패를 해도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네. 사실 저도 신수진인 채널을 만들면서 뭔가 대표님과 거의 같은 생각을 저도 한 것 같아요. 사람들 힘든 분들 많고 또 잘 나가던 분도 추락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아예 잘 나가 본 적이 없는데 힘들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또 저 자신도 용기를 얻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희망을 주는 용기를 주는
그런 콘텐츠 만들고 싶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내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